자, 안녕하세요. 임사장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탐구생활. 자, 얼마 전에 고객님의 그 골목길에서 그 신호 없는 그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그 딱 교차로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도 그렇고 또 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자동차 보험을 이제 좀 배우시는 그런 설계사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어, 자, 요러한 그 간단한 좀 경미한 접촉 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 처리를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프로세스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사고 상황이라든지 그 사진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저희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잘 찍어 주셨어요. 대부분 그 고객님들 그 사고가 나면 좀 당황을 해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그 도로, 첫 번째 이렇게 도로가 전체적으로 나오게끔, 예, 진행 방향이 대로인지 소로인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소로인지 대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어느 방향에서 어느 차가 먼저 선진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교차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 대로 우선이에요. 대로에서 내가 진입을 했냐, 상대방이 대로에서 먼저 진입을 했냐, 대로 소로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측 진행 방향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냐면, 자,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자,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 자, 신호가 없는 이런 골목길 교차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대로가 우선이라는 거죠. 첫 번째, 대로가 우선, 그 다음에 우측 도로의 차,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에 의하여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측 차량에서 진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차, 뭐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대로소로 상관없이 그 신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건데,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 뭐 당황스럽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인지 내가 이제 판단을 못 하죠. 자,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빨리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영상 있으면 영상 확보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일단 차를 한 옆으로 빼야 돼요. 예. 도로 이제 그 교통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차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 차 한 번 막히고 쩔면 그것도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이제 사진을 빨리 찍으시고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현장 출동 요원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현장 출동 요청을 해서 지금 이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 뭐 내가 했느냐 아니면 네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면 사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로의 폭이 비슷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로인지 소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 그러니까 거의 뭐 동시에, 사진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렇게 왔다고 봐야죠. 자,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우측도로, 우측에서 오는 차가 이제 우선권이 있는데, 자, 이게 먼저 선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게 와서 박은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쓴 상태에서 가서 쓸린 건지, 그거는 파손 부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상과 직원들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내가 뭐 과실이 없다, 내가 피해자다, 막 서로 이제 무과실을 주장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 출동 직원들이 나와도 가해자 피해자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불리할 수 있겠다, 우리가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를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감정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 접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는 확실하게 나눠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사끼리 이 과실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지금 요런 교차로 사고에서는 사실 그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겠지만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이에요. 누가 10%더 가져가고 누가 10%덜 가져가고, 그냥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 싸우면서 뭐 대인 접수하고 이거는 조금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자, 근데 바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진짜 뭐 몸이 아프거나 서로 사고 당사자들이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물 접수번호만 주고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차량 이제 사업소든지 공업사 들어가서 이제 차량 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배우는 데 있어 교본 같은 사례예요. 자, 요런 이제 골목길 접촉사고 이런 것들 많이 나니까 뭐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 아, 요런 사고는 대략 어느 정도 과실이 나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예,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왜 내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어떤 이제 방향에서 어떤 왜 이 차가 우선권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이제 설계사들이 알아두면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 파손 부위만 가까이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것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런 접촉사고가 발생이 됐다, 뭐 그냥 일반 차도에서든, 자, 그랬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도로라든지 뭐 이제 그 도로의 뭐 그 방향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셔서, 예,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이제 평생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진짜 자주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를 할지라도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당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내가 머릿속에 숙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 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예, 그때그때 이제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죠?